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진현빈이라고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나이는 24살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전적대는 중앙대학교 나왔고 GPA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낮았어가지고 85.1이었고 토익은 905점이었어요. 피트 이제 표준 점수는 267.7점 이렇게 나와줬고요. 제시를 했는데 1월 시작반으로 초시를 하고 제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제 학점이 워낙에 좀 낮은 편이잖아요, 사실은. 피트를 좀 애매한 점수를 받아버리면 이제 진짜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압박감이 항상 좀 수험생활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약간 공부하다 불안하면 공부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막 딴짓하고 그럴 때 오히려 불안감이 좀 심해지고요. 그럴 때 오히려 그냥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한 게 있거든요. 극복 방법이 좀 의외로 그냥 공부를 하면서 딴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날아갔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약간 완전 심화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빼도 될 것 같은 거는 좀 뺀 게 있었는데, 약간 뭐 김준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코드가 1, 2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2 같은 경우에 제가 필요한 문제만 따로 풀고 뭐 이제 코드 1이랑 크포 위주로 이제 복습을 했던 것 같고, 뭐 생물도 너무 어려운 MD 문제들이 이제 그 커리에 있긴 있었는데 그것까지 제가 막 집요하게 파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가 이게 외워져서 풀리는 거지 내가 막 알아서 푸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외워질 때까지 사실 하는 게 복습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뭐 어디서 틀렸었고 포인트가 어디고, 푸는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딱 떠오를 정도로까지 해주는 게 복습이 아닐까, 그냥 몇 회독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 4회독 정도 했는데, 오히려 회독이 너무 많으면은 그게 꼼꼼하게 잘 본 게 맞나라고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한 3에서 5회독? 그 정도가 딱 잘한 이상적인 범위인 것 같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막 인강을 구해가지고 보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인강을 다시 들어도 모르는 부분이 그대로 모르고 아는 부분은 또 그대로 알게 들려요. 그래서 이론은 본인이 혼자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이론을 꼼꼼하게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거를 이제 기본 문제에 이제 적용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뭔가 조금씩 약간 좀 거치는 느낌? 그냥 어느 순간부터 풀리긴 풀리네. 약간 이러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잘 풀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좀 안 풀리는 문제 단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답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제대로 된 방법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괜찮거든요. 처음에 막 내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풀다간 조금 오개념이 잡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점이 아니니까 정도대로 이제 따라가는 걸 연습을 하시고, 리뷰북 같은 거에서 다시 이제 본인이 풀었던 방법대로 풀어보시고, 그게 잘 풀리시면 그대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잘 안 풀리시면 다시 또 답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연습을 조금 자주 해주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알아서 푸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외워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뼈대가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하고 싶으시면 뭐 그 단원의 새로운 문제를 푼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유형이 한 2가지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부량이 부족하시면 사실 뭐 아무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정체가 되실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합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량도 엄청나신 분들이 충분히 많으셔서 그냥 단순히 효율적인 걸로는 좀 정체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약간 말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남들은 다 잘 풀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기본이 충분히 다 쌓여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실력을 늘리시려고 심화를 갑자기 뛰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체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게 기본이 기출이랑 이제 기본 교재들로
그 잘 쌓아놓고 그 위에 심화를 올리는 거지 뭐 갑자기 심화를 해버리면은 안 쌓여요. 안 쌓이고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급하실수록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기본이나 약간 중상위 정도 되는 문제들부터 확실하게 내가 잘 한 게 맞나를 검토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저희끼리 약간 암묵적으로 8시에 와서 10시에 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보통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7시에서 7시 반에 오셔서 한 11시까지 하다 가시고 이제 집 가서 씻고 뭐 하고 하면은 한 12시 되잖아요.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면 막 휴대폰 하다가 이제 늦게 자시고 이제 공부했으니까 약간 보상 심리로 좀 놀다 자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시면 사실 열심히 한다고 좀 보기 힘들어요. 그냥 집 가셨으면 자셔야 돼요. 그냥 집은 온전히 자는 공간. 그러고 충분히 자셨으면 일어나셔서 다시 공부하시고 약간 이렇게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공부하고 노는 시간 최소화로 하고 그런 게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만 한 9시 정도 일어났던 것 같고 그거 제외하고는 딱히 늦잠 잔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피곤하죠. 엄청 피곤한데 그거를 그냥 꾸역꾸역 참아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막 내 몸이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진짜 공부하다 그런 적 많거든요. 막 토하고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로션 바르려고 이제 손에 짰는데 이상해서 보니까 막 치약 짜고 있고 막 그냥 그걸 다 버티셔야 돼요, 그냥.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에요. 공부는 그냥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일단. 일단 뭐가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처음에는 이제 가리지 않고 공부를 쭉 하세요. 쭉 하시고 앉아있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본인만의 약간 그 느낌이 오거든요. 항상 뭐 몇 시에 조금 피곤하다더라. 아니면 뭐 집중력이 풀릴 때 뭐 뭘 하면 조금 괜찮다더라 이러면서 사람마다 공부 방법도 워낙에 달라서 제가 뭐 이게 좋은 공부법이라고는 딱히 말을 못 하겠고 근데 이제 공통점은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단순해요. 그냥 힘들 때 한 30분 더 하세요. 더 하시다 보면은 또 그게 탄력이 붙어서 조금 더 되거든요. 그 느낌을 찾으셔야지 뭐 제가 말로 이렇게 한다고 뭔가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뭐 엎어져서 주무셔도 되고 뭐 산책을 나갔다 오셔도 되고 다 좋은데 최악이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 뭐 졸릴 때 잠깐만 나가서 떠들다 와야지. 이러면 가서 피로가 더 쌓여오거든요.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체력에 도움이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잠을 자도 좋고 그냥 뭐 잠깐 쉬어도 좋고 네 그게 너무 길어지지 않는 선에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막 이런 거 휴대폰 하면은 괜히 더 놀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김준쌤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뭔가 노는 거나 쉬는 양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큼 내가 휴대폰을 했어. 그럼 그거를 뭐 40분, 30분, 20분 이렇게 금연하듯이 줄이면은 그거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진짜 높고 아예 그냥 치워버리시는 게 뭐 밥 먹을 땐 괜찮지 않을까? 그럼 자기 전에도 살짝 괜찮지 않나?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만?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상 뭔가 내가 타협을 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놀고 싶죠, 아무래도. 놀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왔던 기출이나 좀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문제들에서 실수가 나오셨으면은, 이제 그것도 둘 중에 하나인 건데 본인이 그거를 충분히 연습을 했다고 느끼시는데 그게 착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됐지의 기준이 그 조금 낮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좀 충분이라는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셨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형태에서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멘탈이 이제 나갔다고 하죠. 거기서 멘탈이 완전 흔들리다가 뒤에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기본에 대한 복습을 충분히 더 하시는 게 해결 방법이고요. 그럼 본고사에서 압박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4회독 정도 이제 꼼꼼하게 보다 보면은
내가 풀었던 문제들 유형이 어떻게 풀었는지, 막 어떻게 생겼는지 하여간 별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 내가 보자마자 풀어지는 문제들은 뭐냐면요. 그동안 복습을 했던 패턴이 비슷한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잘 안 오고, 풀라고 해도 좀 어렵고 뭔가 감도 잘 안 잡혀. 이런 거는 그동안 내가 그렇게 복습을 했는데도 그 안에 없었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변별력 주는 문제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푸는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심어 놓은 문제예요. 그 문제가 보이면요,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냐면 그걸 되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본 문제들 그렇게 많은데 이게 한 번에 안 풀려? 그럼 어려운 거네? 남들도 어렵겠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내가 1번부터 25번까지 그렇게 넘어간 문제가 한 5, 6개 있다 치고 나머지는 내가 보자마자 푼 거니까 한 3분 만에 풀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 25분, 30분 정도가 이제 남으실 건데 그동안 남은 6문제 중에 3문제라도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번부터 17번까지 풀었는데 남은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은 거랑 내가 25번까지 쭉 돌고 30분 중에 한 3문제만 맞추겠다 생각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본고사 때도 사실 이렇게 해서 전 과목에서 실수한 문제가 한 개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넘어갈 때 조금 쿨하게 넘어가는 게 좋은데 넘어갈 문제를 잘 고르고 싶으시면은 이제 그게 복습이 기반이 되셔야 뭘 넘어갈지를 고를 수 있어요. 좀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내가 안 풀리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론을 가서 봐요. 보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봤는데도 이론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론을 넘어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은 이론을 봤는데 구멍이 하나가 있으면 구멍이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론을 전체를 복습을 했고요. 이론이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는 이제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고사랑 본고사랑 점수가 완전히 딴판으로 나왔는데, 저도 모의고사 진짜 심하게 많이 틀릴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냥 모의고사는 참고용으로만 이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주변 얘기 들어봐도 막 모의고사를 쭉 잘 받았던 애들이 본고사를 잘 봤다, 뭐 그게 꼭 맞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의 경향성만 있지 그게 막 완전히 경향성이 같다라고는 조금 말하기 애매할 것 같아요. 그날 이제 뭐 해설 강의 보면서 뭐 이거는 그냥 틀릴만 했네 하는 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셔도 되고, 아 이거는 좀 틀리면 안 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보면서 이제 같이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그냥 잠을 1시간 줄이라고 하고 싶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면은 본인이 듣는 수업의 진도 있잖아요. 그거는 포기를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복습은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모의고사는 조금 천천히 하시더라도, 차라리 타협을 하실 거면은 모의고사에서 타협을 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 네, 이상적으로는 그냥 공부량을 늘리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2달 동안 하셨을 때 제일 좋은 거는요, 그동안 해왔던 거를 잘 다지는 게 좋고, 이제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새로운 문제들을 2달 동안 뭔가 파겠다 뭐 그러시는 거보다는 기존에 내가 알던 거를 확실하게 다지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요즘 좀 상담 중에 많은 게 새로 문풀 교재를 넘어갔더니 그동안 기본 단원에서 공부한 걸 적용했더니 풀리지도 않고, 막 크포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코드를 가져갔더니 그렇게 풀면 이 문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풀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럴 때 안 풀리니까 난 심화를 더 해야겠어 이런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내가 풀던 대로 풀면 되는데 갑자기 무섭거든요. 아 저번에 이렇게 했다가 틀렸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약간 기본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심화를 하는 게 좀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내가 풀었던 기본 문제들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있으시면은 심화를 조금씩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마음이 급하고 기본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으시면은 기본에 차라리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 본고사 형태의 문제들 푸는 거를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진짜 심란하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세요. 그때부터 뭔가 변수를 주지 마세요. 막 한 달 남았으니까 난 큰 도박수를 하나 던져서 여기서 뭔가 잭팟을 터뜨릴 거야. 이런 거 안 하시면은 되는데 그동안 이거를 보실 정도면은 내가 지금 피트에 대해 진짜 관심이 많고 약대를 가고 싶고 절실하니까 사실 이 영상을 키셨겠죠? 그런 분들이면은 공부도 계속 꾸준히 잘 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공부량을 믿어야지 막 한 달 남았다고 갑자기 아 너무 불안해 막 못하겠어 뭔가 새로운 거 할래 막 아, 짜증나 약간 이러시면 안 되고 그동안 내가 한 공부량을 믿고 그냥 좀 담담하게 한 달부터는 너무 감정의 기복 없이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생물은 이제 2014년, 15년 이쯤부터 그냥 기출들이 쫙 있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외워는 져 있는데 그냥 알면서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개념을 보고 뭐 그냥 알면서 기출 풀고 뭐 물리나 화학, 유기라고 딱히 다르지도 않았고 네, 생각해보면 그냥 기출들만 조금 돌리고 개념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날 밤에 예. 이제 이제 공부를 끝내고 집에 와요. 몇 시? 저는 한 5시쯤에 그냥 네, 저녁 먹으러 이제 집을 갔거든요. 예. 이제 그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그 멘탈 관리를 그날 하려고 하시면 좀 힘들 거예요. 2달 동안 내가 진짜 나중에 생각해도 이렇게 공부할 수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한번 2달 동안만 좀 해보시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놀이공원 가면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되게 떨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거를 약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도 그냥 알아서 잘 잤던 것 같고 혹시 잠이 안 오셔도 그냥 누워 계세요. 뭐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누워 있다가 시험장을 가요. 다들 엄청 긴장해 있고 이제 공기가 좀 다르거든요. 학교 들어가서 앉으면 네, 이제 거기서부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거기부터 말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웃으세요. 거기서 걱정을 하시면 본인한테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저랑 지금 같이 학교 다니고 있는 동기 형도 화학을 1번부터 17번까지 다 맞고 18번부터 25번까지 다 틀렸다고 하는 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은 본인 실력보다 안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달을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고 시험 보는 당일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어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저렇게 공부 열심히 했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건방지게 앉아 계시면은 조금 그 긴장감이 살짝 이겨내져요. 네. 그거 말고는 뭐 당일날 청심환을 드세요라든지 막 그런 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서 저는 이 방법으로 어쨌든 긴장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1교시가 화학이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아는 문제 있죠. 이건 100% 푸는 문제. 그거를 한 2~3개 정도 가져가가지고 시험 보기 한 3~40분 전에 좀 푸세요. 조금 그러면서 긴장이 풀어지기도 해요. 그러고 머리도 좀 풀리고 손도 풀리고 그거 되게 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화학 보기 전에만 이제 잠이 들 깬 상태니까 그렇게 잠을 깼고 이제 뭐 매 교시마다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그 시간 동안 뭔가를 하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9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니까 힘들어요. 쉬는 시간은 좀 쉬어주시는 게 본인 컨디션에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안 풀리면은 남들도 못 풀겠지 하고 그냥 되게 쿨하게 넘어갔어가지고 그래서 물리도 이번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거기서 멘탈이 나가지 않고 남들 어렵겠다 어떡하냐 약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고 아는 문제 다 풀고 20번까지 다시 돌아왔을 때 못 푼 게 한 7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한 이 중에서 한 4개만 맞추면 그래도 고득점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했지. 거기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잡고 한 7~8분 정도를 써버리면 시간 압박 때문에 엄청 그때부터 멘탈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